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메헌과 고어헤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메헌 네덜란드 일부 파리 승승승승무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를 잘 만드는 타입입니다. 일단 다득점을 노리는 팀이라서 수비는 불안한 축에 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화력으로 커버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스도스트의 심장 문제로 인한 이탈리 팀의 스피릿을 올린 것인가 싶은 상태입니다. 물론 고어헤드의 결정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고어헤드가 아주 몰아치는 팀에게는 약하다는 점은 네이메헌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어헤드 네덜란드 1부 7위 패무승패패입니다. 최근 페이스는 썩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득점력이 맹탕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강약약강 상황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강호들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대량 실점도 심심찮게 나오는 모습이 역력한 모습입니다. 그나마 리그에서는 윌름손에게 전개와 마무리를 다 맡기는 상황이지만 컵대회에서는 바스텐이 3골로 나름 전방에서의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두 팀이 모두 공격적인 면모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메헌이 그나마 최근 팀 스피릿과 화력을 증강시키는 것에서 기복이 심한 고어헤드보다는 조금이나마 승리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오버 2.5 양상은 아주 유력할 것이고 그나마 승부에서는 네이메헌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알메러시티와 포르티나 시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메러시티 네덜란드 1부 12위 패승승승승입니다. 의외로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카드는 많은 모습입니다. 일부에서는 롱볼의 비중이 상당히 는 모습이기는 하나 지난 시즌에는 중앙을 잘 쓰는 면모가 있던 팀이었습니다. 일부에서도 쿠프 메이너스가 중앙에서 찬스메이킹으로 공격진에게 힘을 주는 모습은 최근 4경기 12득점이라는 수치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을 잘 못 쓰는 시타르트보다도 알메러시티가 더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시타르트 네덜란드 1부 11위 승승패승패입니다. 시타르트는 올 시즌 중앙에서 공이 잘 돌지 못하면서 측면에 의존하는 양상이 잦은 편입니다. 때문에 공중볼에서 리그 3위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알메러시티는 이 수치에서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스파르타와 함께 경기당 19.8회의 공중볼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경기 스파르타전에서 0대2로 제법 무기력하게 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의 공중전에서 우세한다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롱볼과 중앙에서의 찬스메이킹의 조화가 되려 시타르트보다 뛰어난 편입니다. 시타르트가 일부에서는 측면에 의존하는 모습이 있는데 리그 내에서 공중볼 경합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알메러시티가 여기에도 대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 수치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파르타에게 시타르트가 지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알메러시티가 유리한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다음은 PSV 에인트호번과 트벤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트호벤 네덜란드 1부 1위 무승무무승입니다. 트벤테를 상대로는 늘 상성에서 5위 관계를 유지를 해오던 편이었습니다. 강한 압박으로 올 시즌 공수 밸런스를 철저하게 맞추고 있는 양상입니다. 애초에 트벤테가 긴 패스로 역습을 노리는 유형도 아니라서 아인트호벤이 플랜 A인 강한 공격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상대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데도 아인트호벤이 64%의 높은 점유율을 가져온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트벤테 네덜란드 1부 3위 승무승무승입니다. 트벤테가 아무리 중앙에서의 힘을 잘 투사하는 편이라지만 아인트호벤을 상대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점유율이 떨어지면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에서도 그다지 좋은 면모를 보이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애초에 공을 측면으로 몰아버리면서 수비를 하는 것에 능한 편인데 아인트호벤의 중앙 전개를 잘 막아내지 못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중앙에서의 우위를 리그에서도 압도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었고 이 경우에는 점유를 빼앗긴 트벤테가 상당히 공수 밸런스를 잘 맞추지 못하는 양상이 짙었습니다. 리그에서의 결과인 3대0에 비추어 아인트호벤의 핸디캡 승리를 기대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인트호벤이 유리한 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에버튼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 잉글랜드 1부 17위 패패패무무입니다. 최근에는 르윈이 크게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중입니다. 그나마 최근 팰리스를 상대로는 3승 2무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든 한 골을 우겨넣고 거친 플레이로 팰리스의 파괴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팰리스가 개인 기량의 공격을 맡기는 모습이 자주 보여지는 편이라서 의외로 에버튼의 강한 플레이가 효과를 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팰리스 잉글랜드 1부 14위 무무패 승무입니다. 1차전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자신들의 홈에서 한 명의 수적인 우위를 얻고도 비긴 것이라서 타격이 도리어 컸던 매치였습니다. 특히 에버튼이 구디슨 파크에서는 첼시를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홈 깡패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매치가 원정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에버튼의 득점 감각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KCB의 작은 키가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점도 부담일 것입니다. 일단 구디슨 파크에서는 첼시를 상대로도 우세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홈에서 강하고 거친 플레이로 팰리스의 오픈 플레이 상황을 잘 막아내면서 전적도 최근 좋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르윈의 긴 부진 때문에 에버튼도 상당히 공격력이 딸리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언더 2.5를 1순위로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에버튼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